원자 모형. 러더퍼드까지만 했을 때는 이제 원자 모형이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을 전자들이 막 돌고 있다. 요 정도만 이제 밝힌 거예요. 근데 보어라는 사람이 조금 더 이제 업그레이드된 원자 모형을 발표하는데 그런 과정을 이제 살펴보고, 근데 보어 다음에도 있습니다. 보어 다음에 그러니까 보어 이후에 현대적인 원자 모형으로 발전됩니다. 자, 그러니까 보어 원자 모형이 나오고 그 다음에 현대 원자 모형으로 발전돼요. 아, 이 그림은 희한하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아마 우편 번호 같긴 한데, 전자가 채워질 때 요런 그림 쓰거든. 전자가 채워질 때 어떤 방 안에 어떤 이제 전자가 써진다, 이런 거 지금 나타내는 그런 거 같긴 하네. 일단 원자 모형의 변천 과정. 원자를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모형으로 설명을 합니다. 원자는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설명해, 모형을 제시해서. 그래서 이제 톰슨이 처음에 원자 모형을 제안한 게, 톰슨은 원자는 쪼갤 수 없고 변하지 않는 완전한 것이며 물질을 이루는 기본 단위라는 원자설을 바탕으로, 그래서 원자는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동그랗고 쪼개지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다, 이렇게 동그랗고 쪼개지지 않는다, 이렇게 네 가지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요 중에 좀 틀린 것들이 있긴 해. 그러니까 아무튼 톰슨의 원자 모형은 원자설은, 원자설 공부해보자 그래.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쪼개져요. 왜냐면 일단 원자 핵과 전자로 나뉘어질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같은 종류의 원자는 크기와 질량 같으며 다른 종류의 원자는 크기와 질량 다르다라고 돼 있는데, 일단 이게 이제 수정이 되어야 될 게 뭐냐면, 원자 내 구성 그 입자들이 밝혀져요. 그러니까 쪼개질 수 있다라는 거야. 원자 핵과 전자로 나눠질 수 있다, 뭐 이런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으니까 수정이 돼야 되고, 이런 거는 방금 우리 배운 것 중에 뭐 때문에 이제 틀린 거냐면, 동위원소가 있기 때문에. 동위원소, 우리 배운 게 지금 동위원소 배웠거든요. 동위원소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은 종류인데 질량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수소인데 질량수가 1인 애가 있고 2인 애가 있고 3인 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아내는 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야, 사실은. 화학적 성질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게 그런 게 있냐 없냐 이런 거는 정밀하게 원자량 측정을 해야 되거든요. 하여튼 동위원소 때문에 이것도 수정되어야 합니다. 원자는 다른 종류의 원자로 변하거나 새로 생기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핵융합이나 핵분열이 된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수정돼야 돼. 그러니까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나 수정돼야 되니까 별로 쓸모없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모든 물질이 원자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엄청 중요한 정보예요. 그래서 뭐 리차드 파인만이라고 하는 어떤 물리학자가 있는데, 그 물리학자가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기자가 물어봐요,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그 지식이 없는데 한 가지 지식만 전달해주고 싶다면 어떤 거를 전달해주고 싶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원자설을 이야기해. 원자설. 모든 물질이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는 이제 후대에 알려주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얘기 해. 하여튼 원자설이 중요한 거다라는 거죠. 애들이 무시하기 때문에 이제 1, 2, 3이 틀렸으니까 틀린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물질이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엄청 중요한 거야. 화합물을 이룰 때 원자가 다른 원자가 정해진 수의 비율로 결합한다. 이거는 이제 일정 성분비 법칙이랑 연결이 되거든요. 이거 일정 성분비 법칙을 설명하는 건데, 이거는 뭐 틀린 건 아닙니다. 이거 맞는 거야, 이거는.
자, 하여튼 중요한 건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건 원자 모형이기 때문에 돌턴의 원자 모형은 뭐야? 공 모양. 쪼개지지 않는 공 모양. 쪼개지지 않는 공 모양. 네. 원래 이 원자설이라는 게 질량 보존 법칙이랑 일정 성분비 법칙을 잘 설명하려고 내놓은 거예요. 왜 질량이 보존되면 왜 일정한 성분비로 결합을 하느냐?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돌턴의 원자설이 나온 거예요. 요게 먼저 나오고, 그런 거는 잘 설명을 했는데 이 돌턴의 원자 모형으로 기체 반응의 법칙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결합에 대한 어떤 그런 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훗날 원자가 더 작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음이 밝혀졌고, 동위 원소 발견으로 같은 원소의 원자라도 질량이 서로 다르다라는 게 발견됐고, 핵분열이나 핵융합하에서 원자가 생성되거나 소멸될 수도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수정돼야 할 게 많긴 하지. 그래도 중요하다. 자, 그로부터 거의 한 100년 정도 지나서 톰슨이 전자를 발견합니다. 음극성 실험으로. 그래서 톰슨은 이 전자라고 하는 입자가 원자에 박혀있는 모형을 제안을 합니다. 톰슨이 발견한 게 전자잖아, 전자. 전자는 음전하를 띠면서 입자잖아, 입자. 질량을 가지는 입자. 요런 게 박혀있는 모형을 제안합니다. 근데 전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원자는 중성이니까 전자만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같은 전하량만큼의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이 양성자를 발견한 건 아니거든요, 아직. 그래서 요런 모형을 제안하는데 이거를 이제 보통 푸딩 모형이라고 제안해. 푸딩 모형. 아무튼 서양 푸딩은, 우리나라 푸딩은 그냥 말캉말캉한 뭐 그런 건데, 서양 푸딩은 건포도가 박혀있나봐. 건포도가 박혀있는 것 같은 푸딩 모형을 제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한계점이 뭐냐면, 원자 핵이 발견됨으로써 요렇게 존재하지 않고 이제 원자 핵이 발견됐기 때문에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이런 거를 설명할 수가 없지. 그래서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이후에 러더퍼드는 원자 핵이 있는 모형을 제안합니다. 원자 핵. 원자 핵이 있고, 근데 원래 플러스랑 마이너스끼리는 서로 달라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정전기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알파 입자가 통과했잖아, 막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려면은 서로 이렇게 돌고 있어야지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한 거야. 마치 태양계처럼 이걸 태양계 모형이라고 하는데, 원래 지구랑 그 태양이랑 서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사실 지구가 끌려가야 되는데 안 끌려가고 있죠. 안 끌려가는 이유가 이게 돌고 있어서 그래요. 돌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원심력이 있기 때문에, 원심력과 구심력이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안 끌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뺑뺑 돌고 있는 태양계 모형을 제안을 해요. 그걸 태양계 모형이라고 해요. 러더퍼드 원자 모형을. 근데 요게 이제 그 원자 핵이 있다라는 건 잘 설명하지만 뭐 요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원래 이렇게 뺑글뺑글 돌면서 점차 에너지를 잃어버리면서 원자핵과 충돌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라는 거랑 왜 그러는지는 설명 못 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지 못해요. 특히 여기 수소의 선 스펙트럼이 왜 나타나는지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수소의 선 스펙트럼은 뭐냐면, 이제 이거 이제 니네 배웠잖아요, 2학년 때. 선 스펙트럼 넘겨보시면 수소에서 나오는,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 158쪽 봐야겠네요. 수소에서 나오는 이 선 스펙트럼이 왜 이렇게 끊겨 있는지, 왜 이렇게 특정 파장에서만 나오는지, 요런 거 설명을 못 합니다. 근데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보어가 요런 주장을 하죠. 보어가 그냥 도는 게 아니라
특정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있는 궤도를 돈다. 전자들이. 다시 설명하겠지만 하여튼 일단 그렇게 설명하고, 이 에너지 준위를 이동할 때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해서 특정 파장의 빛만 나온다. 이렇게 설명해. 이건 자세하게는 다시 할 거야. 자, 근데 이거를 배우려면 이제 스펙트럼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빛의 성질도 알아야 됩니다. 다시 156쪽에, 자, 빛을 이해를 해야 돼. 빛은요 그냥 딱 빛이라고 말하면 사실 가시광선을 의미를 하기는 해요. 우리가 보고 있는 빛 이거 있죠? 보이는 빛, 요거는 가시광선이야. 가시광선. 근데 가시광선보다 더 짧은, 이게 가시광선이 이제 전자기파거든. 전자기파. 빛이 이렇게 진행할 때 있잖아요. 어려운데 전기장이 진동을 하고, 전기장이 진동을 하고요. 그거에 수직으로 자기장이 또 진동을 해요. 이렇게. 그거에 전기장이 진동을 하고 자기장이 또 진동합니다. 어렵죠? 전기장이 바뀌면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 생긴다, 이런 거 알아요? 이런 거 알잖아요. 그죠?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기더라. 그 전기장의 변화가 생기면 자기장 변화가 생겨요. 근데 이 코일에다가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면 어떻게 돼? 전기가 흐르지? 그러니까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면 전기장이 또 변해. 그러니까 서로 변화를 주면서 이동한다라는 게 전자기파야. 어렵죠, 아직도. 그러니까 전기장과 자기장이 수직으로 진동하면서 이동하는 거를 전자기파라고 해. 근데 그 빛이 전자기파의 일종이라는 거예요. 빛이 전자기파의 일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기파는 가시광선을 포함해서, 눈에 보이는 광선을 포함해서 자색의 바깥쪽, 보라색 바깥쪽에 자외선이고요. 그거보다 좀 더 파장은 짧고 진동수는 큰 X선, 그 다음에 감마선, 요런 전자기파가 있고, 적색 바깥쪽은 적외선이거든요. 적외선. 그거보다 파장이 크면 마이크로파, 그 다음에 라디오파, 뭐 FM, AM, 그 다음에 라디오 장파, 뭐 요런 게 있습니다. 자, 일단은 빛은 전자기파의 한 형태다. 그럼 이제 파동을 잘 알아야 돼. 파동은 진동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진동이 퍼져나가는 건데, 이거 니네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거 어느 정도 배운 건데, 마루랑 마루 사이의 거리를 파장이라고 합니다. 파장. 그럼 이제 골하고 골 사이 거리도 파장인데요. 파장은 1회 진동하면서 이동하는 이동 거리가 되거든요. 이렇게 한 번 진동할 때 이동하는 거리. 이게 이동거리라고 하면 조금 애매하지만 이제 이게 파동의 이동거리죠. 파동의, 물질의 이동거리가 아니라 파동의 이동거리인데, 자, 그 파장이라고 하고, 1에 진동하는 시간을, 1의 진동 시간을 주기라고 해요. 주기는 우리가 보통 T라고 씁니다. 써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진동수가 뭐냐면, 진동수가 1초간 진동하는 수, 그 진동수예요. 진동수는 진동을 횟수인데, 진동수는 뭐 F라고 보통 씁니다. 이렇게 F라고 쓸 때가 있고 뉴라고 하는 걸 쓸 때도 있는데, 물리책에는 보통 F로 쓰고 화학책은 이렇게 뉴라고 써요. 이렇게 V자 비슷한 애인데 뉴라고 해요. 뉴.
자, 이 둘의 관계가 중요한데요. 진동수 분의 화학책은 보통 뉴라고 써서 이렇게 쓸게. 이렇게 주기는 진동수의 역수다. 주기는 진동수의 역수. 왜 그러냐면 이게 정의상 당연히 그래요. 예를 들어서 1초에 주기가 예를 들어서 0.1초다. 한 번 진동하는데 0.1초 걸려. 그럼 1초에는 몇 번 진동하겠어요? 몇 번? 한 번 진동하는데 0.1초 걸려요. 1초에는 몇 번 진동하겠어요? 10번 진동하죠? 그렇잖아. 그래서 주기가 0.1초면 10분의 1이면 진동수는 어떻게 돼? 10분의 1의 역수야. 10분의 1의 역수. 10번이야. 10번. 10번입니다. 10번. 이거 이해 가? 이거 당연히 그런 건데 사실 정의상 당연히 그런 거야. 주기와 진동수는 역수관계에 있다. 아셔야 되고, 좀 어려워도 조금 이거 잘 해놔야지 괜찮기 때문에. 자, 밑에 봐봐요. 이게 빛의 속력이야. 빛의 속력, 속도. 빛의 속도는 이게 색깔에 따라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간색 빛이 빨리 가고 뭐 파란색 빛이 느리게 가고 이런 거 아니야. 이 빛이 출발하면 이게 같이 와. 이렇게. 그래서 요 C는 일정한 값인 거야. 빛의 속도 얘는 일정한 값이야. 일정한 값. 뭐 매질이 똑같다라고 하면 똑같은 건데 일정한 값인데, 자, 람다 곱하기 뉴라고 써져 있는 건데요. 잘 봐요. 이제 속도는, 파동의 속도는 원래 속도라는 게 시간분의 이동거리죠? 근데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주기라고 해요. 주기. 그 시간 동안에 이동하는 거리를 파장이라고. 파장. 그래서 속도는, V는 속도죠. 속도. 속도는 T분의 람다야. T분의 람다. 이거 람다라고 그러죠. 이거 람다. 람다라고 그래요. 람다. 근데 주기분의 1, T분의 1이 뭐라고 할까? T분의 1이 뭐라고? 진동수. T분의 1이 진동수.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파장 곱하기 진동수. 주기분의 1이 진동수니까. 이해 돼요? 이해가요? 이거 글자 이상하게 써져 있는 거 이해가? 근데 요게 파장 곱하기 진동수. 근데 얘가 C가 일정하려면 이 둘은 어떤 관계에 있는 거예요? 파장과 진동수 어떤 관계에 있는 거예요? 요게 특정한 값이야. 뭐 진공 상태라고 하면 이제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세크야. 두 개 곱해서 하나가 나오려면 둘은 반비례 관계야. 일정 값이 나오려면. 그러니까 파장이 증가하면 진동수는 어떻게 돼야 돼? 감소해야 돼요. 둘이 반비례 관계야. 이게 일단 이게 반비례다. 반비례. 이거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봐봐. 여기에 위에 써져 있는 건 뉴라고 써져 있는 건데 요게 진동수. 위에 써져 있는 게 진동수. 적으세요. 이게 진동수. 요거는 람다라고 써져 있는데 람다로 써져 있는 거 이거 뭐야? 파장. 자, 1로 갈수록 진동수 어떻게 돼요? 진동수. 예, 증가죠. 증가. 그럼 파장은 어떻게 돼? 파장은 파장 감소하고 있죠. 그쵸? 이해 가시죠?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여기로 가면은 진동수가 이게 낮아지는 거거든요. 진동수 감소하죠. 감소. 그런데 파장은 어떻게 돼? 파장은? 파장 증가하는 거야. 반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 자,
가시광선에서 파란색이 파장이 지금 큰 거야? 아니면 뭐 빨간색이 파장이 큰 거야? 이게 파장인데, 람다 파장인데. 누가 파장 큰 거예요? 빨간색이 파장이 큰 거야. 빨간색은 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고, 파란색, 보라색 쪽은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잖아. 어? 빨간색이 무슨, 이 중에 장파장이야, 장파장. 어? 요게 장파장이야, 장파장. 요쪽이 단파장이고. 어렵죠. 일단은 뭘 아는 거냐면, 이제, 파장과 진동수는 반비례 관계다. 알겠지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 에너지는, 이게 빛 에너지거든, 에너지. 빛 에너지는, 이게 H라고 하는 거는 플랑크 상수여서, 상수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만 변한 거예요, 요거만. 그러니까 에너지는 진동수의 뭐지? 비례다, 비례. 위에 써있어요. 빛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한다. 광자의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한다. 이해가 이거? 근데 잘 봐. 요 뉴라는 애 대신에 봐봐요. 여기 뉴는 람다분의 C야. 맞아요? 그래서 뉴 대신에 람다분의 C를 여기다가 넣은 거야. 어? 여기 넣은 거야, 여기다. 이렇게. 그래서 에너지는 진동수에는 비례하지만, 람다가 파장이잖아, 파장? 파장에는 뭐야? 반비례, 반비례. 이해가요? 어? 진동수의 비례, 파장의 반비례. 자, 그래서 이 색깔을 있잖아, 보고. 파장이 짧은 애가 에너지가 높은 거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 색깔이 전부 다 에너지의 어떤 특정 값을 의미하는 거야. 어? 자, 이런 거는 사실 물리 시간에 이제 수능에 이런 거 나오거든요, 쉬운 문제로. 그러니까 파장이 짧은 애가 진동수가 크고 에너지가 높은 거예요. 어? 그래서 감마선이라고 하는 요쪽에 에너지가, 이쪽에 에너지가 뭐야, 에너지가 높은 거야. 그러니까 위험한 거지. 이런 거 맞으면 막 암 걸려, 암. 왜냐면 그 DNA가 파괴되기 때문에 암 걸립니다. DNA가 파괴되면 정상 세포를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X선도 위험한 거죠, X선. 얘네 병원 가면 엑스레이 찍잖아요. 되게 조금만 쬐는 거야, 그거 한참 쬐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자외선도 이제 에너지가 높은 거죠. 자외선 쬐면은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뭐 피부암이 걸릴 수도 있고, 뭐 살갗이 타는 정도로 뭐 끝날 수도 있고. 근데 가시광선은 에너지가 많이 높진 않으니까 맨눈으로 봐도 눈에 별 이상이 없는 거야. 어? 근데 자외선은 맨눈으로 보면은 눈 실명할 수도 있고 이런 거야. 적외선 이쪽은 에너지가 작은 거죠, 작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통신하고 이럴 때 라디오파나 뭐 마이크로파 아니면 라디오파를 써요. 이거는 내가 전화 통화한다라고 해서 뭐 큰일 나고 이러진 않아. 어? 이제 가시죠, 일단. 그리고 이 특정 파장에서, 그 다음에 스펙트럼은 아실 것 같고요. 분광기라고 하는 걸 통해서 보면 굴절률이 달라가지고요. 백색광이 들어왔는데 빨주노초 파나보로 이렇게 분산이 되죠, 분산. 분광기 안에 프리즘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 스펙트럼은 고온의 고체나 뭐 태양광선이나 이런 거 보면 연속적으로 나오는 걸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선 스펙트럼이에요. 수소의 선 스펙트럼. 리튬이 원래 그 불꽃 반응색이 빨간색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분광기로 보면 이렇게 나눠져요. 보라색 쪽 이렇게 나눠집니다. 칼륨이 보라색이 나오거든요. 보라색. 근데 이쪽에 조금 더 많구나. 하여튼 요거 다 합쳐서 보라색으로 보이는 거고, 분광기를 통해서 보면은
나눠져 있다. 선으로 나눠져 있다. 이런 걸 선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에너지가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야 돼. 요런 에너지 다 나오는 거야. 그럼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야 돼. 근데 리튬이나 아니면 수소나 아니면 뭐 칼륨 이런 데서 나오는 빛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뚝뚝 끊겨 있어요. 얘 나오고 얘 나오고 얘 나오고. 그러니까 특정 파장에서만 나와. 빛이. 특정 파장에서만 나온다라는 거는 이 원자의 구조가 모든 에너지 상태를 다 갖는다라는 의미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어가 이런 거를 보면서 원자 구조가 러더퍼드는 그냥 돌고 있다 뭐 요 정도만 얘기한 거고, 보어는 특정 궤도를 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어는 이제 수소선 스펙트럼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전자가 이 바닥 상태가 가장 에너지가 낮은 걸 바닥이라고 합니다. 바닥 상태에 있던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면 이렇게 들뜰 수가 있는데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라 특정 궤도에만 가는 거예요. 이거는 흡수 스펙트럼이 나올 거고요. 에너지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라가려면 에너지 흡수하니까 높은 데 있다가 떨어지면서는 에너지 차이만큼의 빛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방출 스펙트럼이면서 선 스펙트럼이 되는 거죠. 방출 스펙트럼이면서 선 스펙트럼이 되는 겁니다. 대충 뭔가 이해가 갈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넘겨보세요. 이게 이제 발머라는 사람이 이제 수학자이기도 하거든요. 저기 물리학자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수학 선생님인데, 요 파장에 이 차이에 해당하는 숫자들을 가지고, 머리가 엄청 좋은 건데 저 숫자들을 잘 조합을 해가지고 이런 이제 발머식을 만들어내. 요런 걸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요 빛이지, 요 빛의 파장 요거 있잖아. 요게 원래 사실 나중에 n이라는 말을 쓸 건데, n이 3에서 n이 2로 떨어지는 빛이야. 여기 적어보세요 한번. 세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 떨어질 때 얘가 나와요. 그 다음에 요 빛은 n이 네 번째에서 2로 떨어질 때 얘가 나옵니다. 얘는 n이 5에서 2로 떨어질 때, 얘는 n이 6에서 2로 떨어질 때. 그래서 그 차이를 잘 해가지고 식을 하나 만들었어. 이렇게 요 숫자 가지고. 머리가 엄청 좋은 건데. 여기에 왜 2가 써져 있냐면 여기 2가 써져 있잖아. 2. 얘가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진다고 그런 의미야 이게. 요거를 이제 우리가 발머 계열이라고 하고, 발머 계열이라고 합니다. 발머 계열은 다 배우면 이제 알겠지만, 발머 계열은 가시광선에서 나오는 그런 빛이고요. 선 스펙트럼이 n이 3, 4, 5, 6까지야. 이게 점점점 찍혀 있는데 6까지야. 6에서 n2로 떨어지면은 발머 계열이에요. 가시광선이 나와, 가시광선. 근데 라이먼 계열은 이거는 상관없고, 이제 2, 3, 4, 5, 6, 7 이런 데서 n1로 떨어져. 1이잖아요. 1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외선이 나와요. 빛 에너지가 세. 눈에는 안 보이지. 파션 계열은 4, 5, 6, 7 이런 데에서 n이 3으로 떨어져요. 3으로. 그럼 적외선 나옵니다. 적외선. 어려운 얘기 하고 있죠. 갑자기. 자, 일단 넘어갈게. 보호의 원자 모형을 다시 이제 설명하고, 저게 왜 저러는지
보면 조금 이제 더 이해 갈 거야. 오늘 오비탈까지 나가지는 못할 것 같은데. 일단 현대적인 원자 모형을 잠깐 정리하고요. 자, 167쪽이고요. 이렇게 단단한 공 모양. 돌턴이 이야기하는 돌턴의 모형이고, 전자가 박혀있는 푸딩 모형. 그거는 톰슨의 모형이에요, 톰슨. 근데 이제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돌고 있다. 이거는 러더퍼드. 근데 돌긴 도는데 특정한 궤도를 돈다, 이렇게. 마구잡이가 아니라 특정 궤도를 돈다. 이게 이제 보호의 원자 모형이에요. 같습니까? 자, 현대 원자 모형을 좀 나중에 하더라도 좀 천천히 합시다. 1, 2번만 일단 풀어보세요. 1, 2번. 네. 요게 할 수 있구나. 할 수 있네. 나를 잘 모르겠죠. 나가 뭐냐면 나가 뿌연 거. 이게 뿌연 거. 이게 나가 오비탈이긴 한데 여기는 없네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요런 거야. 나는 좀 이제 더 공부해야 되는데, 원래 잠깐만 얘기하자면 보어는 특정 궤도를 돈다라고 얘기합니다. 특정 궤도를 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궤도를 알아내는 방법이 없어요. 궤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게 어떤 무슨 궤도함수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전자가 존재할 확률을 나타내는 그림을 그려. 근데 이게 확률이기 때문에 점이 진하게 찍힌 부분은 확률이 높다라는 걸 뜻해. 원래 그리려면 이렇게 뿌옇게 그려야 돼. 뿌옇게. 그런데 이거를 다 계속 그려봐. 너 오비탈 모양 그려봐 할 때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90%인 확률이 90%인 지점을 쭉 연결해 가지고 이게 좀 간단하게 그려요. 요거를 이제 오비탈 모형이라고 하고, 이거를 현대적인 원자 모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가 지금 얘가 원래 좀 뿌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있는 그림인데 좀 표현이 요거도 비슷해 가지고 좀 그러네. 하여튼 이거는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거 이제 오비탈 모형이라고 하고, 이게 가장 현대야, 현대. 이거 제일 마지막에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원자 핵도 없고요, 그쵸? 다 원자 핵이 없죠? 그 다음에 마저 봐. 톰슨. 원자 핵 발견한 사람이 러더퍼드고, 이거 보여. 특정 궤도를 돈다, 이게 보어.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맨 마지막에 오비탈 모형입니다. 원자 핵이 있어요, 나는. 그러니까 가라, 나는 원자 핵이 있습니다, 이 셋은. 이 러더퍼드 이유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알파 입자 산란 실험 결과 설명할 수는 있지만, 자, 이 모양으로 원자의 안정성을 설명할 수 없다. 어려운 얘기인데. 자, 그러니까 아무튼 원자핵과 전자가 떨어져서 이렇게 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러더퍼드 모형이잖아요. 근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빛이 나오잖아요. 얘가 이렇게 막 빛이 나오잖아요. 그럼 빛이 나오면은 에너지를 쓰는 거거든요. 빛 에너지를 써, 이렇게. 그럼 얘가 에너지가 줄어드는 건데,
이 둘의 인력은 그대로거든. 인력은 에너지가 줄어드는데 인력이 그대로니까 얘가 와서 여기 꽝 부딪힐 거라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를 예상할 수 있는데 벌어지진 않거든. 그러니까 이 모형으로는 안정성을 왜 안정하게 있냐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당시 큰 관심사였던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설명할 수 없어요. 그거에 해당하는 원자 모형은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입니다. 러더퍼드 원자 모형. 어렵죠? 보호로 이제 해야 되는데 다시 159쪽에 자, 보호는 왜 선 스펙트럼이 왜 나타나냐 이거를 생각해 보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가 이런 그 되게 작은 원자 세계에서는 에너지와 에너지 사이에 가질 수 없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질 수 있는 에너지만 가져요. 그런 개념을 양자화라고 해요. 양자화.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원래 우리가 이제 거시적인 세계에서 살면은 1주라고 에너지가 1주라고 2줄 사이에 1.5줄 있지? 있잖아 이게. 뭐 1.2줄도 있죠 원래. 근데 이게 되게 작은 값이거든. 이 에너지와 이 에너지 사이에 이게 없다라는 거야.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전자가 1층 아니면 2층에 존재하지 1.5층에 존재하고 이러진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보어가 제안한 게 뭐냐면 전자는 특정 에너지 준위만 있다. 그걸 전자 껍질이라고 얘기해. 전자 껍질.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네 번째 껍질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 사람이 번호를 K부터 먹여요. K부터. KLMN으로 먹입니다. 그러니까 K 껍질이 가장 안쪽 껍질인데 근데 전자랑 원자핵은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전화를 띄니까 사실 K 껍질에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이 제일 가깝게 있는 게. 근데 얘를 에너지를 줘서 L로 옮기려면 얘가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지 이렇게 옮겨지는 거예요.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지 이렇게 옮겨지는 겁니다. 근데 옮겨졌던 전자가 사실 안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있다가 어떻게 되냐면 낮은 에너지로 이렇게 다시 돌아와요. 돌아올 때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예요. 빛 에너지가. 돌아올 때. 낮은 에너지 준위에서 높은 데로 갈 때는 에너지 흡수. 이해가? 에너지가 있어야지 저 에너지 높은 데로 가지. 근데 높은 데 있다가 낮은 데로 떨어질 때는 에너지 차이만큼이 방출. 이해가? 뭐 아는 거 같지? 대충 아는 거 같지? 보호의 갓을 봐봐요. 수소 원자는 핵과 그 주위를 원운동하는 한 개의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뭐 이거는 가설이라기보다는 이제 이 사실이고, 전자는 정해진 궤도만 존재한다. 이런 게 가설이야. 이런 게 특정 에너지 준위로만 있다. 그런 거를 이제 양자화돼 있다라고 얘기해. 허용된 원기도를 도는 전자는 에너지를 방출 또는 흡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도는 동안에는 방출 또는 흡수하지 않는다. 근데 이 궤도를 이동할 때 두 궤도 사이의 에너지 차이만큼 에너지를 흡수 또는 방출한다. 흡수는 에너지가 높은 데로 올라갈 때 흡수. 에너지가 높은 데 있다가 낮은 데로 내려올 때는 방출.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요거를 요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 그림이 얘랑 좀 다르지 않나 싶은데, 아무튼 특정 궤도를 도는 걸 나타낸 거야, 이게. 그리고 이 껍질과 이 껍질은 다른 거예요. 요 껍질은 K 껍질, 요거는 KL 껍질, 이런 거여서, 요렇게 그림 그린 거 보호 원자 모형이야. 이거 러더퍼드 원자 모형 아니야. 이거 보호 원자 모형이야. 자, 에너지가 에너지는 H 하뉴, 읽을 때 하뉴라고 읽어요. 사실 하뉴인데
뉴 대신에 람다분의 C를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람다분의 하C. 자, 그래서 이걸 흡수를 하면 낮은 상태를 바닥 상태라고 해요. 바닥 상태에서 들뜬 상태로 에너지가 흡수가 되면은 이제 들뜬 상태가 되는 거고, 들뜬 상태에 있던 애가 계속 이렇게 있지는 않아. 다시 떨어져, 원래대로. 그러면 에너지가 이 차이만큼이 방출되는 거야. 올라갈 때는 흡수, 내려올 때 방출. 이해가세요? 자, 넘겨보시면. 자, 이거를 이제 에너지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보호가 제한한 식인데, 첫 K 껍질이 1이야. N이 1. L 껍질이 N이 2. KLM. M 껍질이 3. N 껍질이 4. 이거 적어놔, 이렇게. K가 1. L이 2. M이 3. N이 4야. 그럼 여기에다가 K일 때는 1을 넣는 거야, 1. 1을 넣으면 얼마가 돼요? 1분의 마이너스 1410이니까 마이너스 1412가 되겠죠? 2를 넣어봐, 2. 그럼 4분의 마이너스 1312지, 그쵸? 그러면 요게 두 번째 껍질은 마이너스 328의 에너지를 갖습니다. 에너지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에너지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지는 거야, 이게. 그쵸? 근데 왜 굳이 마이너스로 했냐? 원래 멀리 있을 때 저기 이거 이제 뭐 무한대로 이제 생각하시면 무한대에 있을 때 전자가 이렇게 있다가 여기로 들어올 때 에너지가 어떻게 되죠? 에너지가 이렇게 방출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K 껍질에 있을 때 1312 이게 몰 단위인데 몰 단위 1몰의 전자가 K 껍질로 들어올 때는 마이너스 1312 그러니까 1312kJ 만큼이 방출이 되기 때문에 이걸 마이너스 값으로 하는 게 맞아요. 응? 아무튼 K가 제일 안정하고 에너지가 낮고 LM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높아지지. 근데 이게 계단이 있잖아요. 이게 일정한 계단이 아니야. 이게 1과 2 차이가 커. 이게 크잖아. 이게 그쵸? 거의 뭐 900 정도 되잖아요. 여기는 900 안 나죠. 그쵸? 뭐 요거는 한 150 정도 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 계단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크다가 점점 사이가 이렇게 좁아져. 이렇게 요런 계단이에요. 요런 계단이다라는 거를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2에서 1로 떨어지는 게 에너지 차가 큰 것 같아. 3에서 2로 떨어지는 게 에너지 차가 큰 것 같아. 2에서 1이죠. 에너지 차가 크면은 에너지가 높은 빛이 방출돼. 그게 자외선이야, 자외선. 라이먼 계열 아까 자외선이라고 했는데, 자외선. 그러니까 1인대로 떨어지면은 2랑 1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자외선이 방출되는 거예요. 3에서 떨어지나 4에서 떨어지나 2에서 떨어지나 자외선이 방출돼. 에너지가 높아가지고. 발머는 2로 떨어지는 거야. 2로 떨어질 때는 가시광선. 아까 가시광선이라고 했죠? 라이머는 자외선. 발머는 가시광선. 파션은 에너지가 더 작아요. 3으로 떨어져요. 3. 그럼 파션 계열은 적외선. 자, 에너지 차이가 큰 1과 2 사이를 이제 포함하고 있으면 에너지가 크니까 에너지가 큰 빛이 방출돼. 자외선. 근데 2로 떨어질 때는 가시광선. 3으로 떨어질 때 에너지 차이가 적기 때문에 적외선 영역의 빛이 방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아주 잘 설명을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보호 원자 모형인데, 수소 선 스펙트럼을 잘 설명했는데, 사실 수소 원자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게 잘 돼. 수소 원자에 대해서는. 근데 전자가 2개 이상이 되면은 전자 간의 반발력이 관여를 하거든요. 그런 원자에 대해서는 적용하기 어려워. 보호의 원자 모형은.
네, 어찌됐건 전자들이 껍질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거는 맞아요. 그런 거는 맞습니다. 근데 특정 궤도를 원운동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증거가 없어. 그 다음에 또 그걸 밝힐 수도 없어, 사실. 원운동 한다라는 거를 이제 어떤 원리에 의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원운동 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현대 원자 모형에서는 궤도의 어느 지점에 존재할 확률로서 나타낸다. 그러니까 궤도를 알 수 없다는 거죠. 보호가 궤도를 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뭐 어떻게 궤도인데 뭐가 궤도인데 이런 거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 원자 모형이 나올 거고 양자화라고 하는 거 많이 요즘에 뭐 나오잖아요. 무슨 양자 세계에 갔다 왔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 미시 세계 갔다 왔다 뭐 이런 거야. 근데 양자화의 원래 뜻은 에너지가 요 중간값 같은 걸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불연속적으로 되어 있고 특정 에너지 준위만 있고 중간에는 없다 이런 거야. 그런 게 이제 양자화의 개념입니다. 에너지가 특정 에너지 준위만 갖는다. 미시 세계가 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을 골라라. 전자 껍질의 에너지는 불연속적이다. 보어 불연속적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전자는 특정 에너지 준위 궤도를 원운동한다 라고 얘기했고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에 있을 때 가장 안정하며 이거를 바닥 상태라고 한다. 이것도 맞아요.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은 전자 궤도가 원형뿐만 아니라 타원형 등 다양한 모양의 궤도가 존재하고 의미한다. 그런 얘기 한 적 없어. 보호가 이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기억력 이거 자 가랑 나중에 에너지가 바닥이다 뭐 이런 거야. 안정하다 이런 거야. 누가 바닥 상태야? 누가 또 뭐 좀 안정해 보여? 나야 나. 에너지 원자 핵과 가까운 게 에너지가 낮은 거야. 이게 K고 이게 L이야. 나도 나. 그 다음에 나에서 가와 같이 전자가 전이된다라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커져야 되는 건데 커지려면 흡수해야 돼요? 방출을 해야 돼요? 흡수해야 되죠, 흡수. 여기 에너지 흡수해서 이렇게 들뜨는 거거든요. 에너지 출입, 에너지를 흡수한다. 에너지가 흡수가 되냐 방출되냐 이런 의미입니다. 5번에 잘 한번 보시고 5번 한번 좀 풀어 보십시오. 5번 좀 잘 따져 보십시오.